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엄마 쑥별마미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목소리가 좀 아직 안 돌아왔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글을 안 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일일 1포스팅을 내가 한번 손을 일주일 동안 놔보자. 그래도 수익이 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우선 제가 정확히 포스팅 날짜를 확인해 드리면 1월 8일 일요일 날 밤에 한 10시 11시쯤 올린 글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러고서 아프기를 시작해 가지고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공유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처음 거 말고는 일일 포스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여기 인플루언서 홈에 가시면 토픽이라고 해서 그냥 지난 글을 이렇게 좀 엮어서 연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딱 두 개를 올렸고요. 사실 42개, 뭐 일주일 동안 42개는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좀 봐주셔가지고 1231명이 좀 봐주셨다고 해요. 1일 전, 제가 어제 그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일 전, 2일 전입니다. 그 말은 1일 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어제 올린 거, 그저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중간에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들어가서 리워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8일 날에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 이거를 기억하세요.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글을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15,694원 역시나 1일 1포스팅이 조금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웬걸 4만 원. 2만 원, 오르락내리락은 분명 있어요. 3만 원, 4만 6천 원. 그러니까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글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글이 뜨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레드포스트 누를 때 각각 광고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누르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로또 같은 기분도 조금 있어요. 그럼 나는 뭐냐면 지뢰밭을 깔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꼭 1년 동안은 블로그를 꼭 한 번쯤 운영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입학 시즌, 졸업 시즌, 뭐 아이 생일, 뭐 우리 명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쓴 글이 있다면 그 시즌별로 글이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 돼서 다시 우리가 글을 또 쌓았을 때 작년 글이 또 다시 올라오고 떴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입학 시즌이 되면 제 글 작년 글이 또 검색이 좀 많이 됐다가 이렇게 서로 조금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드포스트도 지금 일주일을 쉬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지뢰밭을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쉬지 않고 이렇게 글을 깔아둔 거죠. 그래서 제가 쉬었을 때도 얘가 혼자서 움직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1년 정도를 열심히 글을 쌓아 놓으신다면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돈 버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포스트가 사실은 뭐 10원대나 100원대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2월에 지금 82만 7천 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금 볼 수가 없네요. 하루치는 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볼 수가 있는데 일주일치는 내일이 지나야 다음 주 월요일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이미 저는 일주일 만에 에드포스트를 23만 원을 벌었어요. 한 주에 23만 원이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그러니까 에드포스는 평균을 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누르고 싶을지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곱하기 4번 정도는 나오겠네 라는 답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뢰밭을 계속 시즌별로 깔아놓으시면 1년 동안 블로그를 하면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월 100만 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월 80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쌓아놓는다면 월 100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만 가능할까요? 왜 여러분들은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글은 과연 사람들이 광고를 누르고 싶은 글인가요? 제가 오늘만 해도 질문을 받았어요.
숯불마미님, 제가 이 책상을 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 지점이 없다. 나는 이걸 사고 싶은데 이게 크림색인지 화이트 아이보리색인지 엄마들한테는 그 색감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뭐 알려드리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약간 보정된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제가 현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엄마가 궁금한 건 뭐예요? 엄마들이 궁금한 건? 이걸 대리점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설치 시간, 가격, 정말 편한지, 뭐 몇 달 후기도 당연한 거긴 한데, 이 배치들을 바꿀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요거를 사용했을 때 키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색감 같은 경우 우리 가구랑 잘 어울려질지, 사이즈라든지, 검색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어떻게 쓰시냐면, 막 스티커도 너무 많이 붙이고, 그러니까 스티커는 내 거를 좀 보완해 주려고 재미를 두려고 붙이기는 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좋고요. 저희 아이가 너무 편해하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꼭 사세요. 이거는 너무 잘 생각한 것 같고,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기사님이 다정하게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셔서 저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담은 거고요. 실제로 제가 에어컨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냉방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 때, 그거를 옆에서 얼굴이 전혀 안 나오게요. 그거는 저작권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제 수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 얼굴이 오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그게 진짜 1000뷰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검색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우리는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갑을 관계로 이게 리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이면 이 책을 왜 선택을 했고, 이게 비록 협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협찬을 왜 그렇게 받고 싶었는지, 오은영 쌤이 만들었다고 하니 진짜 다른 엄마들도 궁금하겠지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거를 정품 인증 받아서 QR코드를 입력하고 오디오 어떻게 틀으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 하나라도 더 정보를 또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벤트 신청, 이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 타이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SNS에다 사진 몇 장만 올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꼭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밑에 어떤 글 같은 경우는, 진짜 엄마들 입학 시즌 너무 떨려요. 너무 설레기도 하는데 너무 걱정되죠. 다들 화이팅 힘내세요. 이렇게 솔직한 엄마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제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건 맞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걸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고 사이즈가 걱정이었고 그리고 제가 막상 설치를 해봤을 때 이게 다 분리가 되어서 왼쪽 오른쪽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정말 요 거치대랑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고 각도 조절도 다 됩니다. 이 위에 등이라든지 그리고 그 밝기 조절조차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후기 영상에서는 너무 좋아요. 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위에 움직이는 거를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런 동영상은. 물론 자막까지 넣고 꾸미면 너무 이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급하게라도 다 움직여지는 모습을 제가 만져보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현실 사진을 이렇게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쁘장하게 꾸며놓은 사진도 좋아요. 좋은데 엄마들이 이 문제집이 궁금하고 이 책상이 궁금하고 작동법들이 궁금하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컷만 궁금해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은 업체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업체가 좋아하는 사진. 그래서 좀 노림수는 필요합니다. 되게 고가의 상품일 때 당연히 이제 업체의 마인드에서는 우리 거가 빛나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쵸?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그거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사진을 좀 잘 찍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들의 소구점을 이거를 가지고 가서 좀 이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너 완전 핸드폰으로 그냥 생으로 찍었어요. 밑에 거는. 왜냐면 엄마가 색 궁금해 하시길래 색감 참고하시려고.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조금
단점도 조금 녹여내서 조금 부드럽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진 않게. 왜냐하면 저희는 글을 이제 책임져야 돼요. 어느 정도 방문자가 넘었다,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제 글 하나로 인해서 아주 대형 업체는 흔들리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영향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에서 얘의 장점을 막 다 가져와서 그대로 쓸 때, 단계 조절이 되고요. 몇 세부터 쓰면 되고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라고 극찬하는 글은 사람들이 광고까지 갈 힘을 가지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진실성 있게, 진솔하게 그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 적어도 사람들이 댓글로 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언제고 제 블로그를 다시 오고 싶어지는 블로그가 될 것이며, 다른 글들도 궁금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를 누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협찬글을 섞어서 분명 올리지만 애드 포스트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방문자 수보다 높으신 분들, 1000에서 한 2000 차이 나는 분들과는 제 애드 포스트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자부해요. 물론 주식 쪽이나 이런 쪽은 못 이기겠지만 그쪽은 워낙 단가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육아 쪽이랑은 그러니까 많은 블로거들이 내 글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가치감이 되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는 7살, 8살 아이를 키운다면 5살, 6살까지 엄마들에게는 전문가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글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전달을 하면 그 진실은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인플루언서 이전에도 이런 마인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애드포스트를 빠르게 올려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애드포스트 월 100, 월 200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